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있지요. 쎄, 내 새끼들 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어.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10억 재산을 노리고 껍데기 효자 노릇을 하던 삼남매에게 40억 가짜 빚더미에 안게되대. 이 기막힌 사연 전개가 궁금하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72이 된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삼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장 구석에서 국밥집을 하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이제 늙고 병들어서 가게도 다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상가 건물 하나 팔아서 남은 현금 10억이 전부라네. 현금 1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돈으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돈 냄새를 맡고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왔어요.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시장에서 영양제 좀 사왔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한우 고기 좀 끊어왔어요. 첫째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찾아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무심한 녀석들이었죠. 아, 웬일이냐. 바쁠 텐데 뭐 하러 매주 오고 그래. 오빠, 엄마한테 오빠만 잘 보이려고 그래? 나도 왔어, 엄마. 둘째 딸 영희도 질세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엄마, 저도 왔어요. 용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툭하면 사업한답시고 매번 돈만 뜯어가던 막내 아들까지 삼남매가 순자 할머니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저 자식들이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징그러운 속마음은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흠, 저기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도 완전 똥값인데 그 건물 파신 돈 10억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큰 돈 가지고 계시면 너무 위험하대요. 엄마, 나 요새 남편 몰래 주식방 다니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엄마 돈 나한테 맡기면 내가 2배로 뻥튀기 해줄게. 누나, 엄마 돈을 왜 누나가 관리해? 엄마, 제가 이번에 완전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요. 3억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벤츠 바로 뽑아 드릴게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승전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척 하다가도 결국 끝은 10억이라는 유산에 혈안이 되어 맞춰져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미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러 온 거였어. 내가 죽기도 전에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몰려든 거였구나. 깊은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던 순자 할머니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돈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자식들의 진짜 속내를 바닥까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안 그래. 내 피 같은 돈을 호락호락하게 너희들 입에 넣어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위하는 효자인지 아니면 돈 밝히는 짐승인지 내가 직접 시험해봐야겠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기막힌 연극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일요일 저녁이 되자 어김없이 삼남매가 순자 할머니 집으로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산발한 머리에 초췌한 얼굴을 하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어디 크게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보자마자 땅을 치며 엉엉 소리내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어. 아이고!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람 심장 떨리게 계속 울기만 해.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심호흡 좀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셨는데요? 자식들은 일제히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어 다급하게 캐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가방에서 복잡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내가 몹쓸 사기를 당했다. 평생 뼈빠지 모은 돈 10억도 다 허공에 날아가고 오히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네? 사기요? 그게 무슨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예요. 어머, 어머, 어머니, 지금 저희 놀리려고 농담하시는 거죠? 그 큰 돈 10억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날려요? 순자 할머니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칠 전 변호사와 짜고 완벽하게 위조한 가짜 채무 서류들을 거실 바닥에 쫙 흩뿌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확실한 투저처가 있다고 하도 꼬드기는 바람에 건물을 담보로 빚을 내서 연대 보증까지 서줬는데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돈을 전부 들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 미쳐, 진짜. 엄마 제정신이야? 그 피 같은 큰 돈을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생판 남한테 홀라당 넘겨주면 어떡해.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래서요? 엄마 돈 다 날려먹고 지금 남은 빚이 대체 얼만데요? 자식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던 가증스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앙칼진 원망만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는 잔뜩 겁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빚이 무려 40억이란다. 사채 이자는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당장 다음 달부터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데 너희들이 제발 좀 이 애미를 도와다오. 나한텐 내 새끼들뿐이 없잖니. 40억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에는 숨막히는 싸늘한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핏대를 세우며 다투던 자식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까맣게 죽어 있었죠. 첫째 아들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슬그머니 어머니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어머니 40억이면 저희가 평생을 벌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도 애들 비싼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하루하루 빠듯한 거 다 아시면서.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지금 전세금도 당장 올려줘야 해서 마이너스 대출받게 생겼어요. 어휴, 도대체 나이 드셔서 어쩌자고 그런 큰 끔찍한 사고를 치셨어요. 몰라. 난 엄마가 혼자 욕심부리다 저지른 일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나도 빚내서 주식하다가 완전 반토막 나서 죽고 싶단 말이야. 아씨, 진짜 짜증나게 미치겠네. 내 사업 자금은커녕 내 앞가림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엄마, 저 당분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형이랑 누나가 첫째니까 알아서 하겠지. 가장 먼저 뻔뻔한 막내 아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어서
화를 내던 둘째 딸도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챙겨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죠.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 일찍 중요한 회사 회의가 있어서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지수야, 빨리 가자. 어머니,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알아서 잘 빚쟁이들 해결하세요. 저희한테까지 빚쟁이들 불똥 튀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토록 끔찍하게 살갑게 어머니를 챙기며 고기를 사오던 며느리조차 매몰차게 얼음장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썰물처럼 삼남매가 모두 도망치듯 빠져나간 거실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순자 할머니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들이지만 참으로 길거리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구나. 방금 전까지 바닥을 치며 서럽게 울던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축축한 눈물 자국을 옷소매로 닦아낸 할머니의 두 눈에는 자식 잃은 슬픔 대신 얼음장같이 무서운 결의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현금 10억을 둘러싼 어머니의 기막힌 사기극 연극. 그 모든 진실을 전혀 모른 채 돈 냄새가 끊기자마자 제 발로 천금 같은 복을 걷어찬 삼남매는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준비한 거 이제 싹 다 시작합시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묵직한 대답에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피눈물이 나지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 진짜 민낯을 똑똑히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삼남매의 집과 직장으로 살벌한 우편물들이 일제히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자 할머니의 엄청난 빚이 상속이나 연대 책임의 형태로 자식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가짜 내용 증명이었죠. 자식들의 반응은 할머니의 씁쓸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채권 가압류 예고장? 어머니 빚을 왜 장남인 나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여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당장 변호사 알아보고 어머니랑 가족 관계 완전히 끊어버려요. 우리 애들 앞길까지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첫째 아들 내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곧바로 순자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행여나 어머니가 빚쟁이들을 달고 집으로 찾아올까봐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서둘러 바꿔버렸죠. 진짜 짜증나. 엄마 혼자 사고 쳐놓고 왜 내 주식 계좌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당장 동사무소 가서 내 주소지부터 다른 곳으로 몰래 빼놔야겠어. 사채업자들이 내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내 인생은 진짜 끝장인데 당분간 핸드폰 아예 꺼버리고 아는 형님 댁에 숨어 지내야겠다. 자식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어머니를 돕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흔적을 지우고 숨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할머니의 낡은 핸드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죠. 독한 것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키워놓은 보람이 이 종이장 한 장보다 못하단 말이냐.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뺨 위로 마지막 미련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식들에 대한 헛된 기대를 완전히 버린 순간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체증이 싹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을 섰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 애미 안 할 거다. 내 피 같은 돈 10억, 나 홀로 왕비처럼 떵떵거리며 아주 원 없이 다 쓰고 즐기다 갈 테다. 그 길로 은행 VIP 창구를 찾아간 순자 할머니는 굳게 닫아두었던 계좌의 봉인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현금 10억 원. 할머니는 제일 먼저 시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백화점으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은 처음엔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최고 등급의 블랙카드를 탁 꺼내놓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융숭하게 모셨죠. 할머니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우아한 원피스, 그리고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아이고, 거울 속에 이 귀부인이 정령시장 바닥에서 평생 국밥이나 퍼 나르던 박순자란 말이냐. 이렇게 곱고 예쁜 것을 왜 그동안은 나를 위해 단돈 10,000원 한 장 쓰지 못하고 살았을꼬. 미장원까지 들러 세련되게 머리를 손질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도 꼿꼿하게 펴진 것 같았죠. 한편 어머니를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친 첫째 며느리 지수는 우울하고 짜증나는 기분을 달래려 마침 그 백화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휴, 어머니, 빚쟁이들 때문에 신경 썼더니 얼굴에 주름만 더 팍팍 늘었네.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한데 그냥 이 싸구려 스카프나 하나 사서 가야겠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신경 쓰며 할인 매장 매대를 뒤적이던 그때였죠. 며느리 지수의 시선이 1층 정문 쪽으로 무심코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프라이스. 저기 VIP 라운지 전용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지수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무섭게 커졌습니다. 한 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명품 백을 들고 백화점 지점장의 깍듯한 배웅을 받으며 전속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최고급 수입차에 오르는 우아하고 귀티 나는 노부인. 그 노부인의 얼굴은 분명 며칠 전 40억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거실 바닥을 치고 통곡하던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빚더미에 앉아서 거지가 된 어머니가 도대체 왜 저런 옷을 입고 저기서 나오는 거야? 지수는 자신의 눈을 벅벅 비비며 의심했지만 틀림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선글라스를 살짝 내린 시어머니와 며느리 지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확히 마주쳤고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며느리를 향한 아주 차갑고 서늘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눈은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지수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을 도저히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40억 빚더미에 앉았다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던 시어머니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휘두르고 귀부인처럼 차에 오르다니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요즘 빚쟁이들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그래, 그 미치광이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VIP 대접을 받아?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한복판에서 숨 넘어가듯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아내의 말을 첫째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당신 요새 갱년기야? 어머니가 명품관에서 나와서 외제차를 타? 차라리 우리 집 똥개가 하늘을 난다고 해라.
빚쟁이들 피해서 어디 야반 도주라도 하셨겠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나랑 눈까지 정확하게 마주쳤어. 그 비웃는 표정이 꿈에서도 나올 것 같다고. 당신, 당장 어머니 집으로, 당장 달려가 봐.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첫째 아들은 마지못해 어머니가 살던 낡은 주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혹시라도 빚쟁이들과 마주칠까봐 모자와 마스크까지 푹 눌러쓰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골목에 숨어들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집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싹 다 비워져 있지? 어머니의 낡은 세간살이는 온데간데 없고 집 안팎으로 낯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부 수리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짐을 나르는 인부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수고하십니다. 여기 살던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나요? 혹시 야반 도주라도 한 건가요? 인부의 무심한 대답은 첫째 아들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부부한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어요. 할머니가 현찰로 싹 다 챙겨서 아주 쿨하게 좋은 데로 이사 가셨다던데요? 팔려요? 현찰로요? 아니, 빚쟁이들한테 집이 몽땅 다 넘어간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은 다리가 푹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싸게 팔고 현금을 챙겨서 떠났다니. 그렇다면 그 무시무시한 40억 빚더미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요? 극도의 혼란에 빠진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전부터 어머니의 일을 봐주던 동네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채무와 관련해서 삼남매가 모두 모여서 반드시 서명해야 할 아주 중요한 법적 서류가 있으니 당장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모두 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빚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려고 법적인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안 돼, 절대. 내 피 같은 재산은 한 푼도 뺏길 수 없어. 다음 날 으리으리한 변호사 사무실에는 며칠 동안 숨어 지내던 삼남매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막내 아들은 수염이 덤룩했고 둘째 딸은 불안하게 손톱만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었죠.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 진짜 이대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난 몰라, 엄마 빚. 난 10원 한 장도 절대 안 갚을 거야. 누나 좀 조용히 해봐. 변호사님이 뭔가 빠져나갈 해결책이 있으니까 불렀겠지. 나 진짜 무서워 죽겠다고. 변호사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삼남매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박순자 씨의 채무가 워낙 막대해서 자녀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향후 어머니의 어떠한 채무나 남은 재산 권리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친족관계 단절에 준하는 포기각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빚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서명만 하면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절대 안 찾아오는 거 100% 확실합니까? 변호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삼남매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다투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어머니를 향한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자신들의 알량한 집과 재산을 지켰다는 비열한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살았다. 진짜 10년 감수했네. 얼른 사인하고 지긋지긋한 이 관계 싹 다 끝내버리자. 여보, 빨리 도장 찍어요. 행여나 저쪽에서 마음 바뀌기 전에요. 세 사람이 불이 나게 법적 서류에 이름과 지장을 마구 찍어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변호사 사무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벌컥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회의 중인데. 눈부시게 하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낀 귀부인이 또각또각 여유롭고 당당한 구두 발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귀부인 뒤로는 짐을 들어주는 비서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건장한 청년 2명이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었죠. 삼남매와 며느리는 숨을 죽인 채 그 압도적인 분위기의 여인을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내리는 순간 사무실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호호호. 다들 애미 버리는 도장은 시원하게 잘들 찍었느냐? 선글라스 너머로 드러난 여유롭고 매섭게 차가운 눈매, 방금 전까지 자신들만 살겠다고 부양 의무 포기 각서에 신나게 도장을 찍으며 버렸던 그녀. 바로 40억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아 통곡했다던 그들의 늙고 초라했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에 걸린 크고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무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자식들의 눈이 멀어버릴 것처럼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매섭게 반짝였습니다. 그 눈부신 빛에 찔린 듯 삼남매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머님, 아니, 빚더미에 앉으셨다더니 그 비싼 옷이랑 목걸이는 다 뭐예요? 느림 엄마, 설마 그 사기당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하하하. 그래, 내 새끼들 참 눈치 하나는 빠르구나. 어머니의 차갑고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양 의무 포기 각서에 신나게 도장을 찍던 자식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우리 상대로 지금 사기친 거예요? 사람 피를 이렇게 말려도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자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청년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막내는 그 무서운 기세에 눌려 흠칫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죠. 사기라니, 섭섭한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 돈 10억을 파리떼처럼 노리길래. 예물이 진짜 벼랑 끝에 몰리면 너희들이 과연 내 손을 잡아줄지 궁금해서 시험 좀 해봤다. 어머니의 뼈있는 한마디에 삼남매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핏줄을 상대로 이런 지독한 장난을 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요. 자, 이제 장난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뻔뻔한 첫째 아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방금 자신이 도장을 찍은 각서를 슬그머니 찢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변호사가 재빠르게 서류를 낚아채어 품에 챙겼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방금 서명하시고 지장까지 찍으신 이 문서는 즉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함부로 훼손하시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네. 안호사님, 이건 무효죠. 어머니가 빚쟁이라고 우리를 완벽하게 속인 거잖아요. 맞아.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이야. 나이, 도장, 절대 인정 못해. 당장 찢어버려. 허허허. 변호사 양반이 분명히 친족 관계 단절에 준하는 포기각서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니? 내 빚 갚기 싫어서 나를 길거리에 버리겠다고 너희들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은 거야. 어머니는 우아한 손짓으로 선글라스를 다시 천천히 썼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삼남매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듯 아주 매몰차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낡은 집은 며칠 전에 아주 좋은 값에 현찰로 싹 다 팔아치웠다. 이제 내 통장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탐내던 10억 원에 집 한 동까지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지. 엄마, 우리 이러지 말자. 응? 내가 잘못했어. 엄마 벤츠 태워드린다고 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뿐인 장남이잖아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살게요. 이제야 상황 파악이 완전히 끝난 자식들이 다급하게 바닥에 엎드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며느리 지수마저 가짜 눈물을 쥐어짜며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덥석 붙잡으려 했죠. 어머니, 저희가 잠시 악기에 씌였나 봐요. 귀여운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화 푸세요. 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매몰차게 뿌리치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귀한 옷에 더러운 손대지 마라. 너희들은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길거리 짐승만도 못한 것들. 행여나 내 돈 냄새 맡고 한 번만 더 내 앞에 얼쩡거리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할머니는 듬직한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변호사 사무실을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삼남매는 서류를 뺏기 위해 서로를 탓하며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공짜 돈만 바라고 살아온 독사 같은 자식들이 현금 수십억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순자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방문 앞. 늦은 밤 누군가 주변을 살피며 몰래 다가와 쿵쿵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늦은 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복도. 누군가 주변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저예요, 막내.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과 누나 몰래 혼자서라도 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다시 돌려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크고 육중한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양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호텔 보안 요원들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막내 아들의 양팔을 꽉 잡고 밖으로 매몰차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놓으라고. 이 안에 우리 엄마 있다고. 엄마,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봐요. 막내 아들의 처절한 외침이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향긋한 차를 마시며 그 소란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쯔쯔. 아직도 지가 애교 부리면 다 통하는 귀여운 막내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피부치라는 게 참으로 징글징글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저 단단한 호텔 문보다 더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날 밤에 소란스러운 소동이 지나가고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무심하게 훌쩍 흘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삼남매의 일상은 그야말로 날개가 꺾인 듯 비참하게 추락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겉보기만 번지르르 했던 첫째 아들 내외였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어머니가 그 큰 돈으로 매일 룸서비스 시켜 먹으면서 호캉스를 즐긴다는데 우린 지금 이게 뭐냐고요. 당장 다음 달에 전세금 수천만 원을 올려줘야 하는데 내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싹 다 찼다고요. 아, 제발 조용히 좀 해. 나도 회사에서 실적 깎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깟 법적 포기각서의 도장을 왜 그렇게 덥석 찍어가지고 내 10억, 내 아파트. 평생 멸시하던 시어머니의 재산이 날아간 충격에 며느리 지수는 매일 밤 화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둘째 딸 영희의 사정도 처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아, 또 파란불이야. 내 주식 또 반토막 났잖아. 어떡해? 어머니의 돈으로 주식 손실을 메우려던 영희의 헛된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몰래 받았던 고금리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매일같이 무서운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한 건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짜 빚쟁이가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이 막내의 사무실로 들이닥친 겁니다. 형님들, 제발 며칠만, 딱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오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사무실 집기를 무자비하게 박살내며 막내 아들의 멱살을 잔인하게 틀어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줄이 영원히 끊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막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식들이 이렇게 각자가 만든 끔찍한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꿈만 꾸었던 넓고 푸른 잔디 마당이 있는 최고급 전원주택을 현찰로 시원하게 사들였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거실 통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아주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시장통 하수구 냄새나는 좁은 방에서 평생을 웅크리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그려. 할머니는 새 집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요즘 아주 잘 나간다는 젊은 실내 장식 전문가를 직접 고용했습니다. 동훈이라는 이름의 그 젊은 청년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살갑고 깍듯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친할머니를 모시듯 진심으로 따뜻하게 챙겨주었죠. 무거운 가구를 직접 옮기고 할머니가 지나가다 다치지 않게 모서리마다 꼼꼼하게 스펀지를 붙여주는 동훈의 모습. 할머니는 그 착한 청년에게서 자신의 핏줄인 삼남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내 배 아파 나온 새끼들은 애미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어찌 이리도 살가울까. 할머니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벼랑 끝에 몰려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첫째 아들은 며느리의 지독한 등살에 떠밀려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새로 이사한 고급 전원주택 주소를 기어코 알아내고 만 것이죠. 그래, 얼굴에 철판 깔고 무릎 꿇고 머리라도 깨지게 빌면 그래도 핏줄인데 하나뿐인 장남을 모른 척 하시겠어? 첫째 아들은 장대비가 매섭게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크고 화려한 대문 앞을 덜덜 떨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창살 너머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첫째 아들은 그 자리에 돌상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흠뻑 맞으며 굳게 닫힌 대문 창살을 부여잡은 첫째 아들의 두 눈이 충격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의 넓은 거실. 그곳에서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평생 시장통 국밥집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던 어머니가 우아한 식탁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앉아 다정하게 고기를 썰어주는 사람은 피를 나눈 자식들이 아니라 웬 젊고 잘생긴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고 동훈아, 네가 구워준 고기가 아주 입에서 사르르. 눈 녹듯이 살살 녹는구나. 넌 어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이쁘니. 동훈이라는 이름의 그 젊은 실내 장식 전문가는 마치 진짜 친아들처럼 살갑고 다정하게 어머니의 빈잔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광경은 밖에서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떠는 첫째 아들의 비참한 꼴과 뼈저리게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저 새끼 저거 도대체 누구야? 내 자리를, 하나뿐인 장남 자리를 감히 생판남이 꿰차고 앉아서 어머니 돈을 다 빼먹고 있잖아.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저 장남이에요, 어머니. 저 제비 같은 놈한테 홀라당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차가운 철제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방음이 완벽하게 시공된 최고급 주택 안으로는 요란한 빗소리에 묻힌 그의 쉰 목소리가 단 한 자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란한 소란을 듣고 즉각 달려온 건장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첫째 아들은 두 팔이 꺾인 채 진흙탕 바닥에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놓으라고. 내가 이 집 진짜 핏줄이라고. 어머니,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비참하게 끌려 나와 거리로 쫓겨난 첫째 아들은 텅 빈 지갑을 덜덜 떨며 쥐고 터덜터덜 싸구려 찜질방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은 빚더미에 앉은 남은 두 남매에게도 즉각 전해졌습니다. 뭐? 엄마가 웬 싹수 없는 젊은 남자애랑 한 집에서 희희낙낙 고기를 썰고 있다고? 오빠 그거 진짜 내 눈으로 본 거 확실해? 아, 미친짜. 엄마가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지금 아주 단단히 큰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러다간 그 현찰 10억, 그놈이 홀라당 다 털어먹는다고. 불과 며칠 전 빚이 무서워 자신들이 먼저 어머니를 무참히 버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삼남매는 남의 입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숨어 지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막내 아들마저 눈에 핏발을 잔뜩 세우며 합세했죠. 나이 여보, 우리 지금 이러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그 포기각서,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우리한테 억지로 찍게 한 거라고. 무효 소송을 걸자고요. 그래, 맞아. 우리가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인데, 법정에 가면 판사도 핏줄인 우리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우리 손을 들어줄 게 뻔해.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한 삼남매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신용카드 대출까지 박박 긁어모아 돈만 주면 뭐든 다 한다는 독종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매몰차게 버린 어머니와 그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젊은 청년 동훈을 상대로 아주 파렴치한 재산 반환 및 각서 무효 소송을 은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편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을 한가롭게 받으며 정원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던 순자 할머니의 핸드폰으로 예전 변호사의 전화가 다급하게 걸려왔습니다. 예. 예. 지금 뭐시라 하셨어?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코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다고요? 수화기 너머의 기막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머니의 주름진 입가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는 듯 헛웃음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것들. 내 돈 10원이라도 빼먹어보려고 아주 죽기 살기로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치매에 걸려서 분별력이 없어졌다고? 어리석고 불쌍한 내 새끼들. 그래, 까짓것 어디 한번 법정에서 뼈와 살이 분리되도록 피 터지게 싸워보자꾸나. 순자 할머니의 두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삼남매가 신청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및 각서 무효 소송의 첫 번째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흐르는 법원 복도에 먼저 도착해 있던 삼남매는 서로의 씻지 못한 초췌한 몰골을 쳐다보며 억지로 허세 섞인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었죠. 야, 며칠 밤을 설쳤더니 눈이 다 침침하네. 너희들 너무 걱정 마라. 우리 변호사가 아주 물어뜯기를 잘하니까 오늘 재판 무조건 우리가 깔끔하게 이긴다. 당연하지. 나 아주 그 제비 같은 놈 낯짝 좀 똑똑히 보자. 아주 법정 한가운데서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 놓을 테니까. 바로 그때 조용한 법원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아주 여유롭고 당당한 구두 발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왔습니다. 최고급 실크 정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은 순자 할머니가 양옆에 체격이 건장한 변호사 군단을 대동하고 마치 재벌가 왕비처럼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바로 뒤에는 삼남매가 그토록 벼르고 벼르던 얄미운 낯선 청년, 동훈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묵묵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 썩을 놈의 도둑놈아. 네가 우리 늙은 엄마 살살 꼬셔서 재산 다 빼돌리려는 그 천하의 몹쓸 사기꾼 새끼지. 막내 아들이 눈을 까뒤집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며 동훈의 멱살을 잡으려고 거칠고 험악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걷고 있던 동훈이 아주 매섭고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더니 막내 아들의 날아오는 팔목을 덥석 강하게 틀어쥐었습니다. 동훈은 막내 아들의 팔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하며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아주 낮고 뼈 있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함부로 저한테 손대지 마시죠. 저는 단순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닙니다. 박순자 회장님의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정식 수석 자산관리사 겸 총괄 법률 대리인입니다. 뭐시? 실내 장식업자가 아니라 정식 자산관리사라고? 수석 자산관리사 겸 총괄 법률 대리인입니다. 동훈의 그 단호한 한마디에
막내 아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자산관리사? 그럼 내 놈이 엄마 돈을 다 주무르고 있다는 거야? 주무르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같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로부터 말이죠. 동훈은 막내 아들의 손을 더러운 벌레라도 치우듯 아주 차갑게 탁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죠. 할머니는 얼어붙은 자식들을 향해 싸늘하고 매서운 비웃음을 한번 날려준 뒤 아주 당당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법정 안, 재판장이 입장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삼남매가 빚까지 내가며 선임한 독종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교활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순자 씨는 현재 이른이 훌쩍 넘은 고령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새 정신이 자꾸 오락가락 하신다니까요. 며느리 지수가 방청석에서 얄밉게 맞장구를 치자 재판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무튼 피고는 40억이라는 엄청난 가짜 빚더미 연극으로 선량한 자녀들을 극심한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강제로 부양 의무 포기 각서에 억지 서명을 하게 만들었죠.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아휴, 재판장님. 저희가 피를 나눈 하나뿐인 핏줄인데 어떻게 불쌍한 늙은 어머니를 길거리에 매몰차게 버리겠습니까? 저기 저 뻔뻔한 젊은 놈이 어머니를 단단히 홀린 겁니다. 첫째 아들은 뻔뻔하게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가짜 눈물까지 쥐어짜며 세상 억울한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꼴에 순자 할머니는 기가 차서 혀를 끌짓 찼습니다. 재판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에는 피고석에 여유롭게 앉은 순자 할머니와 동훈을 향했습니다. 동훈은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방금 원고 측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자 새빨간 억지입니다. 여기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모든 진실이 담긴 고화질 녹화 영상과 음성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합니다. 헉, 녹화.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가 있었어? 둘째 딸 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피가 말라붙은 듯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훈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법정 벽면의 대형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40억 빚을 조금이라도 떠안기 싫어서 서로 다투어 포기 각서에 지장을 마구 찍어대며 환호하던 삼남매의 비열한 짐승 같은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빚쟁이들 불똥 튀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영상 속 첫째 며느리의 매몰찬 목소리가 법정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난 10원 한 장도 안 갚을 거야. 엄마가 혼자 저지른 일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라고 소리치는 둘째 딸과 당분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막내 아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죠. 조용하던 법정 안은 삼남매의 패륜적인 폭언과 이기적인 행동에 크게 술렁였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쯧쯧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끔찍하다는 듯한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남매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고들은 피고의 무거운 채무를 비열하게 회피하기 위해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웃으며 서명했습니다. 강압이나 정신적 기망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피고의 정신건강감정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피고는 30대 청년보다도 훨씬 더 맑고 건강한 완벽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훈의 완벽하고 예리한 반격에 삼남매 측 변호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이마에 맺힌 식은땀만 손수건으로 뻘뻘 닦아냈습니다. 재판의 흐름이 단숨에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패색이 짙어지자 벼랑 끝에 몰려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긴 첫째 아들이 갑자기 피고석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이 사람이, 이 못된 며느리년이 옆에서 부추겨서 제가 억지로 한 짓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angry 뭐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가 제일 먼저 도장 찍어놓고 그걸 왜 애먼 내 핑계를 대요. 이 나쁜 놈아. 수십억 돈 앞에서는 부부의 오랜 의리도 피를 나눈 형제의 끈끈한 정마저도 한낱 냄새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며 헐뜯고 물어뜯는 아주 추악한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 참담하고 더러운 꼴을 아주 차갑고 매서운 눈으로 조용히 내려다보던 순자 할머니가 마침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 구역질 나는 더러운 변명은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낮지만 아주 엄중한 목소리에 시장통처럼 시끄럽던 아수라장 법정안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들은 내 배 아파 낳은 핏줄들이지만 평생 내 피와 살을 갉아먹고 사는 끔찍한 거머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살겠다고 나를 길거리에 버렸을 때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슴 속 묵은 체중이 뻥 뚫린 듯 아주 시원합니다. 내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저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삼남매는 이제 10억은커녕 빚더미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제 머리털을 쥐어뜯었고 둘째 딸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죠. 하지만 평생 맺힌 한을 풀어내는 순자 할머니의 자비 없는 통쾌한 응징은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선 동훈을 향해 짧게 턱짓하며 마지막으로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카드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피고인들, 재산 처분 금지 소송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이걸로 원고 측에 완벽한 패소가 확실해 보이니 이제 저희 측에서 오랫동안 벼르고 준비한 역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역고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졌는데 또 고소라니. 동훈이 높이 들어올린 무겁고 두툼한 서류 뭉치. 그것은 바로 지난 20년 동안 삼남매가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속이고 뜯어간 수억 원대의 거짓 사업 자금과 주식 대출금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다 토해내라는 무시무시한 부당 이득 반환 및 사기죄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갚지 못할 진짜 사채 빚더미 지옥의 문이 피눈물 흘리는 불효자들의 눈앞에서 아주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벼락처럼 떨어져 내린 무시무시한 역고소장에 삼남매의 헛된 탐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으아!
제발 이것만 취하해줘요. 나 진짜 이 돈 다 토해내면 사채업자들한테 칼침 맞고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막내 아들이 차가운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마치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걸 지금 이자까지 쳐서 한꺼번에 다 뱉어내라니요. 저희 가족 다 같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라는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한 어린애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던 며느리마저 알량한 체면을 모두 버리고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엉금엉금 기어왔지만 단호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내 새끼들. 너희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길거리에 버릴 때는 늙은 애미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아리, 이제야 너희들 발등에 시뻘건 불이 떨어지니 세상 무서운 줄을 뼈저리게 아는 모양이구나. 이제 그만 가자. 더 이상 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의 더러운 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 귀가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구나. 순자 할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울부짖는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아주 매몰차고 당당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참으로 무심하고 빠르게 훌쩍 흘렀습니다. 평생 늙은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살며 불로소득만 바라던 삼남매의 인생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여지없이 곤두박질 쳤죠. 아, 추워 죽겠네. 보일러 기름이 또 다 떨어졌나? 지수야 라면, 그 싼 라면 다 끓였어? 리.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당신이 손발이 없어? 이 좁아터진 곰팡이 나는 단칸방에서 나한테 매일 밥이나 차리라고 소리치고 이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아. 차라리 이혼 도장 찍어. 어머니의 거액 소송으로 살던 아파트를 몽땅 압류당한 첫째 아들 부부는 보증금도 없는 퀴퀴한 월세방으로 쫓겨나 매일같이 서로를 원망하고 뜯어먹을 듯 싸우며 지옥 같은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흐흐흑. 오빠, 나 제발 며칠만 여기서 좀 재워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몽둥이 들고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난리도 아니야. 나 진짜 무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첫째 아들을 찾아온 둘째 딸 영희 역시 빚쟁이들을 피해 매일 밤 야반 도주를 하며 싸구려 찜질방을 전전하는 아주 비참하고 서글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쿨럭쿨럭. 아, 허리야. 내 팔자에 무슨 이런 끔찍한 막노동이란 말인가? 내가 사장님이었는데. 한때 벤츠를 타겠다며 헛된 사장님 소리를 듣기 좋아하던 허세 가득한 막내 아들은 밀린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매일 무거운 벽돌을 지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야만 했죠. 자식들이 자신들이 직접 파놓은 탐욕의 늪에서 비참하게 허우적거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눈부시게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비추는 넓은 정원에서 할머니는 고운 미소를 띠며 예쁜 화초들에 물을 주고 있었죠. 회장님, 아니 어르신, 여기 아까 주문하신 몸에 좋은 따뜻한 쌍화차 대령했습니다. 우리 동훈아, 넌 회사 일로 바쁜데 뭐하러 이런 사소한 것까지 네가 직접 다 챙기노. 수석 자산 관리사인 청년 동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의 전원주택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살뜰하게 친손주처럼 할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내 뱃속으로 10달을 품어나은 핏줄들은 내 돈을 뺏으려고 애미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인 네가 나를 진짜 어미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구나. 참으로 인생사 덧없고 세옹지마야. 어르신, 피를 나눈 혈연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깊이 통하고 서로를 대가 없이 진심으로 아껴주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지요. 동훈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에 순자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지는 뭉클한 감동을 느끼며 아주 환하고 편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재판 승소로 자식들에게서 모두 돌려받은 막대한의 절반을 예전에 자신처럼 춥고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복지재단에 아주 시원하게 통 큰 기부를 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 독한 유물이지. 내가 불안하게 꽉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 새끼들을 무서운 악마로 만들더니 이렇게 좋은 곳에 미련 없이 베풀고 나니 내 마음이 이토록 천국같이 가볍고 편안할 수가 없구나. 평생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억척스럽게 모은 돈 때문에 하나뿐인 핏줄들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해야만 했던 순자 할머니. 하지만 그 지독하게 아픈 상처를 훌륭하게 딛고 일어나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찾은 할머니의 뒷모습은 붉은 석양빛을 받아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식에게 40억 빚더미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아들을 다시 묵묵히 품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두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